역사 속으로 사라진 류큐 왕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왕국이 남긴 정말 놀라운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섬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었던 그 시대의 최첨단 도로망이죠. 오늘은 이 잊혀진 초고속도로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막강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작은 섬나라가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바로 그들의 발밑, 바로 길에 있었습니다. 때는 15세기에서 16세기. 당시 류큐 왕국은요,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의 허브, 딱 그 자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고 수도인 슈리는 그야말로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이는 국제 도시였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번영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막대한 부는 왜구 같은 외부 세력에게는 너무나도 탐나는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은 부유했지만 동시에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였던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비범한 군주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슈신왕인데요. 그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해답은 바로 공학기술, 즉 인프라에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쇼신왕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다마미치라고 불리는 길인데요. 이건 그냥 평범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명운을 건 군사적 대동맥이었죠. 자, 상상해보세요. 적이 쳐들어왔다는 신호가 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 슈리에 있던 최정예 군대가 24km짜리 직선 도로를 통해 순식간에 핵심 항구인 나하항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도가 생명인 방어 전략의 핵심이었던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마차 9대가 나란히 달릴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을 넘어서 왕의 권위와 왕국의 번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초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퍼즐 조각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을 가로지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마단바시라는 다리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다리는 나무로 만든 거라 이건 뭐 비만 좀 세게 오면 그냥 떠내려가는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불안정했죠. 하지만 새로 만든 석조 아치교 마단바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류큐 왕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크게 도약했는지를 딱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담바시가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남의 기술을 베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류큐인들 자신만의 아주 뛰어난 석재 가공 기술을 여기에 딱 결합시킨 겁니다. 말 그대로 국제적인 개방성과 독재적인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수도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왕국 전체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마다마비치와 마담바시는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국가 인프라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요, 이 거대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쇼신왕 시대 이전에 이미 나하항을 육지와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 공사가 있었고요. 쇼신왕은 바로 그 기반 위에서 국가 방어와 통치를 위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완성시킨 겁니다. 쇼신왕보다 조금 앞서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홍제라는 두 길인데요. 원래 떠있는 섬이었던 나하무역항을 수도와 물리적으로 연결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1km짜리 길이었죠. 이게 없었다면 류큐의 무역 황금 시대는 아마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들은 숙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통합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왕의 명령은 나라 구석구석으로 아주 신속하게 전달됐고요. 각지에서 거둔 쌀과 설탕 같은 세금은 수도로 안전하게 운반됐죠. 심지어 봉수대와 연락선을 이용한 통신망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왕국의 살아있는 동맥이자 신경기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왕국을 하나로 묶고 지탱했던 이 위대한 인프라, 과연 그 끝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과 다리들은요, 그냥 돌이랑 흙으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국의 통일된 힘, 높은 기술력, 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인 감각까지
이 모든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이 정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해가 있습니다. 바로 1945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찬란했던 도로망은요, 왕국을 지키던 힘의 상징에서 순식간에 군사적 요충지로 그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공격 끝에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왕국의 동맥이었던 그 길들은 이제 사라지고 복원된 일부만이 남아서 옛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이죠. 황금기의 위대한 유산이 한순간에 비극적인 역사의 흔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남겨진 이 돌조각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한 왕국을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길이 역사의 경랑 속에서는 가장 먼저 파괴되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위대한 건설의 유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력한 폐허가 될 수 있는지 그 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